정경유착. 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5월 3일이죠. 오늘부터 이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는 제도가 재개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도 몇 번 다루면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도 지금 제가 하여간 금융만 나오면 뭐해갖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좀 일단 공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공매도 이렇게 하면은 앞에 공짜가 들어가니까 이 공짜가 빌공짜예요? 빌공짜죠. 이게 뭐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쉽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돈 가지고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죠. 사다가 돈이 떨어지면은 돈을 빌려서 주식을 또 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차입 매수라고 보통 부르는데 차입해서 이제 주식을 산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주가가 내리게 되면은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을 팔죠. 그렇죠. 팔다가 더 이상 주식이 없으면은 빌려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빌려서 판다라고. 빌려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빌려서 팔 수가 있고 예컨대 이제 지금 주가가 5만 원인데 주가가 3만 원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내가 주식이 없다. 그러면 주식을 한 주 빌려가지고 지금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팔면 이제 5만 원에 파는 거죠. 5만 원에 파는 거죠. 팔고 네. 3만 원이 되면 그 주식을 다시 하나 사요. 그러면 3만 원에 사갖고 갚는 거죠. 빌렸던 걸 그 갚는 주식을 거. 갚으면 나는 2만 원을 나는 2만 원에 이제 그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라는 용어보다는 사실은 차입해서 매도한다. 그런 의미가 좀 더 정확한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그 좀 위험한 것이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내려가야지 내가 이득을 보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최대한 볼 수 있는 게 주가만큼 예컨대 5만 원이면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5만 원이에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는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는 100% 수익률이지만은 위로는 상당히 높은 손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공매도가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소위 주가가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적정 주가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공매도가 있으면은 소위 이른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로 찾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거고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 이건 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예. 심리적인 측면하고 네. 제도적인 측면을 우리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직장인들의 그 3대 그 후회의 삼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무슨 삼각지대? 후회의 삼각지대. 후회. 예. 네. 우리 작년에 내가 아파트 샀어야 되는 건데. 아 예. 아니면은 우리 저번 달에 주식 샀어야 되는 건데. 네.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 가상화폐 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후회를 하거든요. 근데 다 알면 벌써 부자 됐죠. 그렇죠. 우리 늘 후회하면서 사는데 예. 요거는 그냥 아쉬운 거죠. 내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데 누가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건 나한테 손해로 바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건 또 못 참아요. 내가 사지 못했던 기회에 대해서는 아쉬움만 남는 거지만은 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쟤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 해서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냥 분노로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원인을 찾아요. 이게 이제 이런 제도가 왜 존재하는 거지? 나는 손해 보는데 누가 공매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혹시 제도 운영에 있어가지고 불공정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불만이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했던 바도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런 주장은? 이거는 이제 그 투자자들의 어떤 정서를 반영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난 이제 그 연초에 보면은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사실은 3월 달에 재개하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시스템상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안전하다 그리고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재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우려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때 근데 논란 이게 거셌죠. 예.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박용진 의원이 주장했던 거는 공매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공매도가 운영상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우리가 보통 체결과 결제 이거를 좀 나눠서 보면 좋은데 이제 주식을 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식을 지금 내가 지금 샀지만은 결제는 이틀 뒤에 하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식 팔았지만은 그 결제는 이틀 뒤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다 정산이 일어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이런 그 전산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전 세계적으로 그 관행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걸 마치다 보면은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 공매도의 혹은 주식시장의 거래 관행상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 얘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공매도를 놓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악이고 기관 투자자에게는 선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인데 이건 좀 이분법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약간 오해가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이게 이제 기관은 공매도를 쳐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본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공매도가 있으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펀더멘탈 적정 주가로 빠르게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래에서 그 가격을 오르게 하는 그런 힘도 있고 공매도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힘도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이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데 만약에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적정 주가를 찾지 못하고 이게 과대평가돼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네.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상투의 끝을 잡게 되는 건데 그럼 누가 그러면 상투의 끝을 잡게 되겠느냐 그러면 기관 예.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나중에 상투를 잡고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가 있으면은 적정 주가를 빨리 찾아주기 때문에 예.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게 시점의 문제인데 네. 지금은 장세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실적 장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가 그 제기가 되는 게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만 한 제한해서 이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공매도 자체로 인해서 그 재개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 공매도를 재개하는 타이밍,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뭐 적절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신가요? 정리라면? 원래는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투자자들의 우려 이런 걸 정치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선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 집권 여당의 이제 주요 이 지지 계층이 30대 40대였는데 예. 여기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또 그 이 공매도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서 원래는 3월 15일에 재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해가지고 5월로 다시 밀어놓은 거죠, 사실은. 예, 그래요. 자, 아무튼 금융당국에서도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개인들에 대한 공매도 참가 기회 확대, 뭐 이런 그 지금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어떤 시장의 기율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예. 개인 투자자가 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냐, 그 기회가 확대된 것이냐고 하면은 그건 조금 이제 뭐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공매도라고 하는 게 주식을 빌려 가지고 팔아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서로 이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가 쌓여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개인들이 빌리려고 하면은 증권사의 대주 서비스라는 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대주가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거죠.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요거를 빌리려고 증권사가 빌리려고 하면은
개별 주식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릴 수 있는 양하고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다양한 주식과 그 양의 접근이 가능한데 예.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확대된다고 해도 예. 사실 구조상 그 활발하게 참여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마지막으로 금융 당국에 대한 불신도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던데 그 이제 그 동안의 어떤 논란을 보면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 당국이 기관 투자가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조금 업수 여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원칙에 따라서 예. 소위바 이제 그 불법 공매도 그거는 이제 사실은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차입 없이 원래 빌려서 파는 건데 빌리는 것도 없이 그냥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예. 금융당국이 그 동안에 손방망이 처벌을 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내려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 의심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금융당국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엄하게 처벌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는 금방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몇 주 좀 이제 진행 상황 좀 보도록 하죠. 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